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각서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실손전환은 사실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손전환을 1월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었던 전장이었어요. 제가 사실 좀 늦게 찾아뵌 것도 있기 때문에 실손전환을 생략하고 너무 잘 보고 제가 다음에 교육 와서도 실손전환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교육을 잘 못 받는 이유가 실손은 모든 보험에서 다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와서 사실 실손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귀한 내 회사 시간에 전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보험사들이 와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밖에 시장 나가서 고객을 만날 때 옛날 30년 전처럼 보험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보험 가입시키지는 않죠. 이제는 완전 증권 분석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고객의 첫 지키는 디펜딩의 시발점도 예고 반대로 공격하는 시발점도 예요. 왜냐면 보험료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25만원, 35만원 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와서 시선조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해보자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19만원, 18만원. 근데 이 장표도 2년 전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라있죠. 1세대 실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운전자 보험하고 간편보험하고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갈 거고요. 운전자 보험, 이거 영상 아시죠? 너무 유명한 영상이죠? 4월 달에 나왔던 운전자 보험은 이 영상 하나면 끝나요. 그래서 고객들 만나실 때 리플렛 같은 거 갖고 가지 마시고요. 운전자 보험 말씀하실 때는 이게 4월 20일자인가 기사에 민식이법이라고 치면 기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영상까지 해서. 여기 이제 한문처럼 나오고요. 이거 갖고 설명하시면 되고, 설명하실 때는 고객한테 내 폰 말고 고객님 폰으로 네이버나 다음 해서 거기에서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검색어에 계속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또 효과가 오래 가거든요. 보여주시고 오해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상처인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 아이가 다친 게 2주를 받았습니다. 2주. 머리는 왜 찍었을까요? 머리 다쳤어요? 머리 안 다쳤는데 어쨌든 CT를 찍었으니까 2주가 내진판에 나왔을 거고, 아시겠지만 교통사고의 2주라는 진단은 우리 내과의 감기 진단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교통사고 났어요라고 하면 2주, 3주 나오잖아요. 안 다쳤구나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그 애 아빠가 얼마를 불렀대요, 합의금을? 아까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예요? 애가 가해자가 있죠. 민식이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객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일 확률이 높겠어요. 학교 앞에서 애랑 부딪힐 확률이 높아요. 우리 고객. 사망사고 내는 것보다는 학교 앞에서 접촉사고가 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민식이법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이를 쳐도 문제가 당연히 되겠지만, 아까처럼 애가 나를 쳐도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되는 게 민식이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애 아빠가 2천만 원을 가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민식이법 사고가 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애 아빠가 좀 아는 사람이니까 2천만 원을 불렀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애 아빠가 얼마 나온대요?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500이 나온대요.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애 아빠가 좀 못된 사람이죠. 이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검사까지 써서 검사가 아까 그 운전자를 1년 2개월 동안 징역에 쳐야 된다라고 판사에 구형을 했습니다. 원했다는 거죠.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검사라는 놈이 아까 그 사고로 운전자한테 3천만 원 안 줄 거면 1년 동안 징역을 살아라고 검사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사고로. 근데 운전자 보험에 500만 원이, 합의금을 500만 원이 제시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2022년이죠? 2019, 18, 20, 19, 20, 2020년 다시 나오는 증권에는 6주 미만 담보가 아예 없어요. 근데 민식이법은 언제 나왔어요? 민식이법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운전자 보험은 법이 개정이 되고 한 거랑 움직임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6주 미만 담보가 없지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민식이법 사고가 나면 500만 원을 소급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사처 담보에. 그래서 담보가 없지만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우리 그 운전자분이 500만 원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증권이 2020년 전 증권이구나라고 딱 알 수 있죠. 지금 KB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사처를 보실 때 이거 보여드릴게요. 민식이법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139주, 46주가 나눠서 처리가 됩니다. 139, 46 무조건 외우시고요. 지금 KB손해보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담보가 다행히 민식이법 처리 쪽인데 139주에 300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46주는 추가로 800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존의 교사처 담보에 소급 적용한다고 했죠, KB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식이법으로 없애기를 하시게 되면 139주면은 500하고 300이니까 800만 원 한도의 합의금이 나가는 거고요. 4에서 6주면 500하고 800이니까 1,300만 원까지 합의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건 어려워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학이에요. 보세요. 여기. 저 한번 봐보세요. 자, 6주 미만 교통사고는 대한민국에서 6주 미만으로 교통사고 내면 합의 안 해도 됩니다. 징역도 안 살아요. 벌금 나올 수는 있지만 징역 안 살고 합의 안 봐도 돼요. 그죠? 근데 민식이법에서 사고가 났다. 합의 봐야 돼요. 왜냐면 징역 살 수 있어. 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고인데. 그래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아까도 간병인 때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 언제 도대체 업셀링을 해주고 언제 바꿔야 되는지가 잘 모르세요. 왜냐면 보험회사 매달 와가지고 바뀌었다고 자꾸 우리 걸로 갈아타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 얼마까지 나가요? 합의금 2억까지 나가고 L사는 2억 3천까지도 나가요. KB가 2억 나가거든요. 그럼 1억 5천 담보 들어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5천 올랐다고 바꿀 거예요? 1억 들어져 있는 사람한테 또 올랐다고 바꿀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보험이 신뢰 문제인데 6개월 1년마다 가가지고 새로운 거 나와서 갈아타면 고객도 피곤해지고요. 우리도 신뢰가 깨지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 환수되잖아요. 자꾸 가면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자꾸 나와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1억 5천에서 2억이 됐어요. 1억에서 1억 5천이 됐어요. 자부상이 50에서 60이 됐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업셀링 하시는 증권은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걸로 보셔야 돼요. 요걸로. 왜냐면 지금 민식이법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고객이 나가서 솔직히 사망사고 내면 제가 이제 교통사고 보상 처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고객이 대기업 CEO면 CEO 또는 뭐 연예인, 정치인 이런 공인들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망 합의금은 거의 1억 안에서 끝나요. 제가 10년 동안 그 사망권 처리하면서 1억 5천만 원에 합의한 거 딱 한 번 받고요. 1억 언더로 사망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억까지 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목숨값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1억 들어있는 사람한테 2억 올랐으니까 갈아타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설계사들 다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다 그렇게 영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쟁력 있게 사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민식이법으로 얘기하세요.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하겠죠,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6주 미만 사고에 우리나라에서는 6주 미만 사고는 합의를 안 합니다. 근데 언제 합의한다? 민식이법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재밌는 자료라 제가 예전에 있던 거 갖고 온 건데. 얘 보세요. 초등학생이 똑같이 다쳤어요. 민식이 사고로. 얘는 어디가 다쳤냐면, 아까 걔는 안 다쳤죠? 얘는 대퇴부 여기 허벅지 장단지뼈가 보이스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부상급 1급이에요. 제일 많이 다친. 잘 아시나봐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어려운 얘기할 때마다. 현장 출동을 하셨어요? 어디서요?
아니, 보험사는? 여러 개. 현장 출동을 잘 하셨어요? 잘 아시겠네요. 제가 조금 말을 조금 어렵게 알겠네요. 민식이 사고로 대퇴부 골절 1급 사고고요. 애입니다, 애. 애가 여기 골절이 되면 여기 써있지만 성장판에 애가 다치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다친 쪽이 다리가 더 길어져요. 짧아진 게 아니라 더 길어져요. 근데 단축장애가 와서 어른들은 뼈 붙이면 끝인데 애들은 이렇게 걸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장애가 남는 큰 사고인데 변호사 선임했더니 합의를 봤어요. 얼마요? 얼마예요? 저 큰 사고인데 1,000만 원 합의 봤어요. 아까 애 아빠가 얼마 불렀어요? 합의를. 이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운전자 보험을 잘 파시는 분들도 나가서 하는 얘기가 맨날 자부상이에요. 의사만 만나면 50만 원 줘요. 맨날 이 얘기. 아니면 사람 죽으면 교통사고 합의고 얼마까지 나. 이 두 개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실 변호사 쓸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보세요. 아까 나쁜 놈 만나니까 사고 같지 않은 사고로 2천만 원 부르고 아까 이거 합의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고는 이 법무법인 힘 있는데 딱 써가지고 변호사 쓰니까 이 큰 사고인데 그냥 1,000만 원 합의 보고 끝났잖아요. 이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거 같이 얘기하면서 6주 미만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사망 1억, 2억이 얘기하지 마시고 6주 미만 담보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이사님 보세요. 담보 딴 거 아니고 요것만 있냐 없냐 보시면 돼요. 요게 있냐 없냐만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다 있어요. 10건 증권이라면 10건 다 있죠. 보통 이게 1억 5천이면 2억 있으니까 갈아태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건들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보셔서 업셀링 하시고 고객들 만날 때도 제발 자부상이랑 사망 얘기하지 마시고 민식법 얘기해야지 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해 못하신다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자, 여기 민식이법 포인트 하나였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정식 재판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설명드리면 좀 어렵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징역 살고 하는 거로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 기소했다고 해요. 이건 그냥 듣고 지나치셔도 돼요. 기소했다고 하는데 약식기소 많이 들어보셨죠? 약식기소 뭐냐면 말 그대로 검사 판사가 얘를 처벌하고 싶은데 죄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재판 안 하고 그냥 판사가 에이 이거 뭐 죄질이 이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벌금 때리고 말자. 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내자는 게 약식기소고요. 그 약식기소가 뭐냐면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한번 이제 2020년까지는 이랬어요. 2020년까지 내가 운전하다가 아까 같이 대퇴부 골절이라는 큰 사고를 내서 검찰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나한테 나 정식 재판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벌금형으로 끝내주겠대요.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벌금 내고 끝내야 되잖아. 그죠? 옛날에는 판사가 나한테 정식으로 재판 안 하고 그냥 벌금 때리고 빨리 끝내줄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판사 양반 나 정식 재판해서 나 벌금 정식 재판해서 나 징역을 보내든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배신죄 걸려가지고 판사가 그래? 너 내가 벌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 잘 걸렸다고 너 이놈으로 2년 살아라 본보기를 보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 나온 거는 절대 재판을 안 갔습니다. 확률적으로 0%입니다. 0%. 근데 그래서 2020년 옛날 증권은 벌금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변호사를 못 써요. 변호사 비용이 있지만 변호사를 못 써요. 어려워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벌금형을 받은 거를 벌금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재판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확률이 우리가 지금 나가서 UFO를 만날 확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판사가 벌금 때리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벌금 못 받는다. 난 잘못이 없다고. 정식재판 가달라고 엄청 많이 합니다. 밀려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제 위에는 써놨잖아요. 아까 같은 사고 만약에 우리 고객이 걸렸어요.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재판, 이건 아까 이제 증역이 나온 거지만, 아까 같은 사고로 벌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 내가 운전자 보면 벌금 있으니까 돈 내면 되지만, 너무 화가 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변호사를 쓰고 싶은데, 2019, 18, 17, 16, 19, 20 증권은 변호사 비용이 있어도 정식 재판 갔을 때 변호사 비용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정식 재판의 불복을 해도 내 돈 갖고 해야 돼요. 운전자 보면 들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안 나가니까. 옛날에 500, 2000 다 안 돼요. 이건 이제 야식기 생활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정해도 이제 벌금이요, 벌금?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변호사 비용. 벌금은 나가는데, 벌금 당연히 나가죠. 벌금 하라고 나오는 벌금 담보니까. 지금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나가는 게 있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옛날에 500이었죠. 근데 이제 야식기 생활 나갔었는데. 약식도 안 나가. 그거는 약관이 개정됐어요. 아예 약관이 개정이 돼서 전체 손해보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저기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9월 6일부터 작년 9월 6일부터 변호사 비용이 3천만 원 들어온 거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기 청구가 됩니다. 약관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벌금 받았는데 나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힘들게 다니지 않고 변호사 쓰면 돼요. 왜? 3천만 원까지 변호사 나가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운전자 보험 포인트 2개, 민식이법 벌금, 민식이법의 합의금이 얼마가 나가냐, 6주 미만 있는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작년 9월 이전 운전자 보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운전자 보험은 정식 재판을 못 갑니다. 변호사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9월 6일. 그래서 지금 운전자 보험 업셀링 포인트는 사망이 2억이에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 2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저 2개로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다음 업셀링 타이밍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교통사고 지금 2억이잖아요. 2억 5천 또 될 거예요. 6개월 안에, 1년 안에. 오르면 그때 또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고객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 2개. 큰 법이 바뀔 때 해줘야 돼요. 큰 법. 근데 지금 민식이법 그 2개. 그래서 이거 이해하셨죠? 잘 아시죠? 나중에 혹시 3천만 원 내돈 먼저 쓰고 청구하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네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현지금이고요. 교통사고 처리 옛날에 실제로 합의할 때 일소 사채 써다가 했었어요. 돈이 갑자기 없으니까 합의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피해자한테 지급해주고 변호사 비용은 제가 확인해 이거 교육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통장에 내는 수가 많거든요. 네. 어차피 내 돈이 먼저 들어가는 거.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00 정도 수익률 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후분이- 갖다 내면은 예. 되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야, 제가 교육하는 거 이거 성질을 빼려고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 보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다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도움받는 거는 접촉사고 나서 50만 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쓰는 거는 요 2개가 중요해요. 요걸로 6주 미만 보셔가지고 운전자 보험 업체 좀 잡으시면 되고요. 간편보험을 좀 알려드릴 건데 어떤 거요? 지금 제일 많아요. 네. 저희가 제일 많아요. 여기 이게 지금 타사 거예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하시면 되고. 제가 저기 왔을 때 허혈성이라고 써 있던데. 요걸 좀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4년부터 보험회사 입사해서 지금 보험회사 저도 여기서 받고 있는데 여기 뭐 저보다 선배님이 계시니까 뭐 1990년대, 80년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00년대 이후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보험의 변화가 갑상선암, 뭐 대장 전망량 이런 유사암이 생긴 거, 그냥 암이 쇠암으로 빠진 거, 저는 여기 이제 큰 변화라고 하나 보고요. 두 번째가 간편보험이 진화한 거. 옛날에 5년갱신으로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던 간편 유병자 보험이 지금은 일반 폐중체 보험이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 담보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에 담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옛날에 아픈 사람만 들었다는 보험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파트너 보험회사는 좋은 담보는 조금 더 비싸게 팔게 대신에 여기에 더 많이 팔게라고 확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이라는 걸 자꾸 유병자 보험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간편보험의 담보가 제일 잘 들어가니까 고지도 없고 그 진화가 있고 세 번째가 2년 전에 2018년도 2018년에 뇌혈관하고 활성 질환이 풀린 거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보험에서 큰 변화라고 봐요. 물론 이제 공시율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세 가지 변화를 다 합쳐도 이기지 못할 큰 변화가 작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시간 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목 있죠. 심장 초음파가 작년 9월부터 급여화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30만 원 내던 심장 초음파 검사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30만 원 냈어야 돼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지금은 얼마 하는지 아세요? 내시경이랑 똑같아졌어요. 통원으로 하면 28,000원. 통원으로 하면 8만원. 입원해서 검사는 28,000원. 내시경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값이. 이게 굉장히 큰 변화고요.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힘들게 일한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거고 굉장히 큰 일인데 그 당시 정부에서 크게 이슈화를 못했던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험을 설계를 할 때 뇌혈관은 쉬워요. 왜냐면 승고, 승복 공통 약관쓰기 때문에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정하면. I68이 뭐고 I69가 뭐고 뭐 I60 내추럴은 뇌졸중이 아니고 이런 거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은 약관 쓰니까. 문제 얘예요. 우리는 지금 뭐 누가 뭐라 해도 이 심장 전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뇌혈관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심장은 2018년에 뇌혈관을 100% 열면서 심장은 절반만 열었어요. 여기 써있듯이 요거 보시면 55%만 열었습니다. 55%만 열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이제 허혈성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45%는 기타성 심장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5년 전에 열 때 심장은 기타성은 안 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정맥, 심부전, 심부전 이런 것들, 뭐 I46 코드 이런 것들이 기타성 심장질환입니다. 요거는 안 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코로나 관련 기사에서 일요일에 많이 듣는 기사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이었는데 오늘 5,000명 줄어든 15,000명 확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주말에 검사가 대폭 줄어든 영향 때문이며 주중이 되면 원상으로 숫자는 복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로나 검사를 10,000명 하는 거랑 100명 하는 거랑 확진자 어디 많이 나와요? 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 그죠?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심장 초음파가 30만 원 하던 거였어요. 지금 이제 28,000원이네요. 검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여기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경외과, 정형외과, NS-OS과가 돈 버는 거는요. 맨날 수술하고 배 째고 다리 째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검사 2번으로 돈 벌어요. 무조건 검사 2번으로 돈 벌어요. 네. 그랬더니 국가에서 CT, MRI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래서 나는 원래 MRI를 100건을 돌려가지고 별관 올리고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독특게 막아버려요. 100건 하는 거를 무조건 초진, 중, 소견 낸 다음에 3주 있다가 검사해. 이래버리니까 100건 할 거를 20건밖에 못 찍어.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매출이 내 원래 이번 달 매출이 15억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7억으로 확 줄어드는 거. 왜? 검사 비용 때문에. 환장합니다, 병원들이 지금. 예. 첫 번째 이유는 고객 부담이 30만 원에서 28,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검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이게 왜 제가 아까 말했던 2000년대 변화들보다 더 압도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종합병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 내과 의사인데, 저하고 5년째 거래하고 있는 환자 홍길동이가 있어요. 얘는 고혈압 환자예요. 고혈압 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가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나요? 고혈압 당뇨 무조건 자기 병원만 갑니다. 맞죠? 병원 지들 다 알아요. 옛날 같았으면 왔을 때 고혈압 유지 잘 되고 있으니까 약 줄 테니까 석 달에 딱 다시 오세요 하고 보내요. 끝나요. 그쵸? 그러니까 1, 2분 얘기하고 그냥 1, 2분도 얘기 안 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 가는 사람 보고, 잠깐만 홍길동 환자님, 우리 병원 5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심장내과에 검사 기록 하나도 없는데 혹시 다른 병원 다니세요? 라고 물어봐요. 다른 병원 안 가는 거 지들도 안다니까요. 근데 물어봐요. 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작년 9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심장 초음파 이제 국가에서 다 해줘. 내가 소개 하나 내드릴 테니까 온 김에 검사하고 가세요. 찍는다니까요. 당뇨 환자도 똑같고. 여성분들 관절 50견이라고 하는 게 회전근개 관련 질환들, 옛날에 8일에서 10일 정도 찢어서 수술했죠. 입원하고. 지금은 구멍 3개 관절경 뚫어서 하면 1박 2일이면 집에 갑니다. 집에 그냥 갈 건데 병원에서 뭐라 해요? 퇴원하시기 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검사하고 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검사 횟수도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병원애들 영업해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 약 타러 갔다가 심장 검사하고 와요. 당뇨 약 타러 갔다가 심장 검사하고요. 교통사고 합의하러 갔다가 2박 3일 150만 원 합의하고 나오는 길에 요거 찍고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영업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나오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게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좀 냉정한 질문으로 좀 하나 할게요. 본인 계약 화요성으로 되어 있으시죠? 지금요, 지금. 본인 화요성으로 되어 있으시죠? 팀장님 좀 화요성 되어 있으시죠? 화요성. 이게 왜냐면, 자, 그러면, 화요성을 3,000을 팔고, 심장을 500 팔아요. 그럼 조금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50% 3,000을 넣어야 돼. 100% 풀커버 되는 걸 500을 넣어야 돼.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저희 KB로 2,000 들어갑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2,000이었어요. 그럼 저희 KB로, 네? 심장이요? 심장 어깨도 좀 보죠. 화요성 같이 보죠. 같이 보는데, 그거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KB에 가입을 하는 고객이라면 여기에 2,000을 넣어야 돼요? 요거 2,000을 넣어야 돼요? 근데 저희 KB로도 이게 2,000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거를 내가 신장들하고 이거 범위까지 그렇게 알려주고 교육을 했는데 화요성으로 넣으세요? 그랬더니 1,000원이니까 비싸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연히 이게 50%가 비싸요? 100%가 당연히 이게 비싸죠. 내가 이것까지 얘기했잖아. 이거 갖고 다니라고.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 고객 큰일 난다고 이거 왜 이걸 넣냐고. 저희 타사로 넣으면 얘네 타사는 이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KB로 넣을 거면 이걸 하셔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비싸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또 막 혼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더니, 자 보세요. 제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에요. 차를 파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 고객한테 만나서 차를 3대를 보여주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왠지 자꾸 내 느낌에 이 고객은 왠지 전기차 산다고 할 거야. 근데 기아, 현대, BMW, 볼보 다 전기차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디젤밖에 없어요. 가솔린. 그럼 저기 고객을 만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전기차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서 정답은 없으니까. 안 좋다. 안 좋다. 그죠? 발열도 한다. 충전하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 아예 안 해버려요. 왜냐면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객 바로 폰 들거든요.
진짜 안 좋아?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 100% 풀커버를 팔고 있는 보험회사가 아직 우리나라에 20%밖에 안 돼요. 10개 중에 2개만 팔고 8개 아직도 5년 된 거 팔아요. 그럼 걔네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요, 안 해요? 이 중요한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얘기하면 누구 좋은 얘기예요? 캡이 좋은 얘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 하냐면 허용성 있는데.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자, 이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뇌혈 플랜? 뇌혈관, 허혈성, 유사한 플랜, 이천 플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리플렛 돌리는 회사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오늘부터 교육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해서 헛자만 들린다. 그러면 아, 저놈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5년 된 약관이고요. 5년 된 중고차예요. 5년 된 중고차. 지금은 풀커버로 열려 있다니까요. 게다가 작년 심장 초음파가 급여가 안 됐으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장 초음파, 물론 문재인 정부가 우리 일하라고 바꿔준 건 아닙니다. 문케어의 일환으로 심장 초음파가 복부부터 차근차근 급여화된 거니까. 근데 복부 초음파된 거, 급여화된 거하고 심장이 급여화된 거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허혈성을 아시냐면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가죠. 여러분들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받아요. 나 혼자서 계속 심장이 주저하다고 얘기하고 가는데 나 가고 나면 5명, 6명이 와가지고 허혈성인데 또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심장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 허혈성이 되나 보다 하고 또 속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차를 산다. 5년 된 거 사야 돼요? 새 차 사야 돼요? 하면은 얘는 새 차도 아닙니다. 얘도 벌써 2년 된 중고차입니다. 2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청약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증권무적의 시대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 보유고객도 이게 없잖아요. 다른 고객도 이게 없으면 아 이게 증권무적 이거 포인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설명하실 때 이거 표도 표인데 이거를 먼저 얘기하세요. 요거 알고 있지? 심장초음파 그걸 좀 급여화된 거 이제 국가가 90% 지원해주기 때문에 28,000원만 내면 검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심장초음파 급여화된 거 처음 들으셨죠? 이런 얘기. 타사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네. 네. 심장 코드가 우리 여기서 딱 봐도 Q코드 이런 거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심장질환 국가에서 보험회사 말고요. 국가가 하고 있는 삼성풍례 제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Q코드 있죠. 상해 S코드. 네. 이런 것까지 심장병으로 인정을 다 해줘요. 국가는. 아무래도 보험회사보다 대한민국이 클 거 아니에요. 산정생계 국가제도니까. 보험회사는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참 I20, I24, 2호가 I20이 협심증이잖아요. 협심증이 뭐냐면 고속도로 8차선이 있는데 뭐 공사를 하든 차가 밀리든 해가지고 6차선이 막히고 2차선만 천천히 걸어가는 게 협심증이에요. 그러다가 그거마저 막혀서 그냥 차가 서버리면 그건 심근경색이고 네. 허혈성이라는 건 뭐냐면 빌허자의 피혈이에요.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I24, 2호가 급성이면 2사, 만성이면 2호 코드예요. 얘도 뭐냐면 협심증이랑 똑같아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서 피가 원활하게 가지 못하는 게 2사, 2호예요. 그래서 사실은 허혈성은 그냥 협심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20에서 모양이 조금 바뀌면 I24, I2호 진단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보험에서 하는 게 이 진단이고 나머지 것들 코드가 있죠. 근데 지금 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기타성 심장질환은 아예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열려서 100%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전체 심장 코드가 100%는 아니죠. 그리고 산정특례 왔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설명 좀 드릴게요. KB에서 지금 1000으로 나왔거든요. 뇌혈관 100만원, 심장 100만원. 아, 죄송합니다. 뇌혈관 1000만원, 심장 1000만원 각각 담보가 들어왔는데 유병자 간편보험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건강치 당연히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보시면
코드 일단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온 이 되게 중요한 거라 설명 이거 해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K에서 나온 산정특례는 코드 기억하지 마세요. 수준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대한민국의 산정특례 등록되면 끝. 끝. 무슨 진단이 나왔고 무슨 수술을 했는데 왜 대한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 산정특례 제도 연동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있긴 있는데 보지 마시고요. 그냥 국가에서 산정특례 코드 등록되면 끝. 참고로 저희 많다는 저희 그 신장 범위 제일 넓다는 KB도 신장 질환이 17개에서 18개밖에 안 돼요.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장은 52개입니다. 52개. 코드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산정특례 등록해주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이라고 했잖아요. 연동. 국가랑 연동, 국가대 연동이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우리 심장박동기 있죠. 심장박동기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요? 배터리 갈아야죠. 배터리 갈아야죠. 보통 5년이라고 하는데 뭐 한 4, 5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심장병원 들어가가지고 찾아봤는데 심장박동기 할 때 산정특례 당연히 해줄 거 아니에요. 교체할 때도 해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더라. 그럼 보험회사에서 또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는? 우리 또 해줘요. 우리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드 횟수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가 산정특례 코드 등록해주면 계속 보험금 지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고 기왕증 보상도 그래서 됩니다. 약관에 보험 기간 내 확정된 진단이라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약관에. 그냥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왕증 보상도 됩니다. 수술비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뇌혈관은 당연히 코드가 많아요. 우리 저기 머리 다쳐서 뇌출혈 오면 뇌출혈에서 진단이 나가요 안 나가요? 다쳐서 뇌출혈 오면 상해는 안 나가요. I코드이기 때문에 S코드 안 나가거든요. 여긴 S코드 있습니다. 국가는 어쨌든 더 넓어요. 그래서 뇌혈관도 있고 머리 쪽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혈전형해제 아시죠? 이 혈전형해제 반부 좋아하세요? 혈전형해제가 저희 KB 2천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혈전형해제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또 좋은 나라인 게 머리에 혈전형해제 치료하잖아요. 산정특례 다 해줘요. 우리나라. 그럼 우리 만약에 제가 요거 1,000만 원 가입하고 혈전형해제 2,000 가입했어요. 그럼 내가 혈전형해제 치료하면 얼마 받아요? 3,000만 원 거죠. 2,000이고 1,000까지. 그 혈전형해제 한 번 쓰면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얘는 계속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담보는 아셨죠? 산정특례 담보. 중요한 산정특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보험료가 엄청 쌉니다. 엄청 쌉니다. 그거 제가 파티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료가 일반 뇌혈관, 심혈관의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이 산정특례는 한 25%, 30% 수준이에요. 2,000원, 3,000원. 그래서 심장이 신계충약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아까 심장 초음파 급여하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심장혈관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심장혈관을 여유가 되고 고객 설명이 되시는 분이면 당연히 맥심으로 넣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요거부터 넣었어요. 이거 왜냐면 얘는 중복도 누적 안 봐요. 누적 안 보고 보면 아까 싸요. 그래서 일단 요거 1,00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심장 2,000, 뇌혈관 2,000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얘를 무조건 먼저 넣어주세요. 보험료 진짜 쌉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네. 산정특례 진단비라고 담보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넣어주세요. 60세까지. 무조건 넣어주시면 돼요. 무해지는 50대까지. 예, 맞습니다. 무해지 50대, 공신 60대까지. 네. 넘은 사람 다 있어요. 유병자. 이게 유병자는 지난달에 없었어요. 이번 달에 유병자 같이 탑재가 됐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카티는 이번에 메리츠가 3,000 쫓아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5,000 하고 있는데 이 카티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표적, IMRT 세기조절 방사선, 표적 약물 이런 거 아셨어요? IMRT 양성자 치료 알았어요. 우리 몰랐잖아요, 솔직히. 보험에서 안 파는 거 우리가 뭐라고 온 거예요? 몰랐잖아요. 지금은. 엄청 잘하시잖아요.
저희가 표적 시리즈가 KB손해보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저희가 상품 등록해놓고 저희가 석 달 판 다음에 타사가 들어왔는데 타사에서 저희만 팔고 있을 때 타사가 저희를 뭐라고 좀 헐뜯었냐면 표적 약물 비싸고 의미 없고 뭐 치료 많이 안 하고 굳이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타사 다 팔죠. 네. 카티도 그렇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카티 비싸고 3억 6천이고 어떻게 막 이러더니 지금 메리츠 들어왔죠. 현대 DB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라이나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3억으로. 제가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라이나에 3억 가입하신 분은 전문 용어로 개이죠.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한 달 3억하고 걔네도 5천원을 내렸잖아요. 저희 이제 5천 같이 하면서. 카티에 대해서 발동 늦게 걸리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카티 지금 5천 원인데 병원비 얼마나 할까요? 해보셔도 알죠? 얼마예요? 500원 합니다. 500원. 근데 지금 표정약물 넣으면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표정약물 10,000원이에요. 지금 10,000원이 나요. 8,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비싸요. 근데 표정약물 처음 나왔을 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300원,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표정약물 처음 나왔을 때 교육을 추가주스 갖고 와서 이거 드실래요? 표정약물 5천 가입하실래요? 제가 이러고 교육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에 어떤 담보가 새로 나오려면 보험료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이거를 팔고 싶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걸 500원에 팔고 싶겠어요? 5만원에 팔고 싶겠어요? 당연히 5만원에 팔고 싶죠. 근데 5만원에 못 팔죠. 왜? 우리나라에는 보험개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걔네가 보험료 평가하는 데서 인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대한민국 KB뿐만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담보는 무조건 쌉니다. 손해율 측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카티가 지금 500원 하거든요. 얘도 500원에서 800원 하거든요. 카티가 1년 후에도 500원, 800원 할까요? 그럼 보험에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표정약물 500원 하던 거 지금 만원에 팔잖아요. 얘도 1년 지나면 여러분 고객 한번 열어보세요. 표적 처음에 나와서 가입한 사람은 500원 내고 5천만 원 가져가는 거고요. 지금 가입한 사람 만원 내고 가져간다니까요. 1년, 2년 차이고. 그러니까 카티도 그 표적이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입시키시면 됩니다. 카티 꼭 아시고, 카티에 대해서 교육은 들으셨죠? 라이나에서? 네, 이거는 전혀 새로운 T세포 치료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다음에 전체적인 암치료법까지 해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고객이랑 설명할 수 있는 화법으로 해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선전순회하고 카티하고 모두 다 유병자 간편보험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간병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안 깨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신장시대예요. 신장시대고, 여러분들이 다른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험 설계사가 많잖아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공부해야 되고요. 그 공부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담보가 지금은 신장입니다. 신장. 이 신장 초음파 급여야 되는 고객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왜 허혈성이 아니고 신장을 해야 되는지. 신장 병신 비갱신 같아요. 어떤 거? 아이가. 저희 비갱신 다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병신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사고 비갱신 들어왔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아이사고가 아이사고 좀 아이사고가 왜 현대가 아이사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이사고가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왜 아이사고가 보험회사에서 신장의 대명사가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만약에 제가 지점장인데 어디 모 보험회사 지점장인데 우리는 신장이 안 팔아요. 이것만 판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게 좋다라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필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다 뭐 하냐면 내허유 2,000 플랜 플러스 아이사고 500만원 넣으세요라고. 왜? KB는 아이사고 없어요 해서 지네가 느린 것처럼 이 많은 플랜 중에 요거 하나 놓고 지네는 신장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세요. 이게 2019년 신장평가원 심평원 자료거든요. 대한민국의 180만 명이 신장으로 진단을 받았대요.
인원이 헷갈리니까 명수로 보자고요. 100명이라고 보면 100명이 심장질환 진단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는데 19년에 협진증이 몇 명이었대요? 55명이에요. 그럼 45명은 기타성 심장질환이에요. 기타성 심장질환이 뭔가 봤더니 부정맥이 진짜 많네요. 심부전도 많네요. 나머지 이게 이 정도의 구묘예요. 근데 그걸 합쳤더니 몇 프로래요? 45명. 45명 중에 아이사고 말하는 부정맥이 뭐냐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명의 절반이니까 몇 명이에요? 20명, 20명 해볼게요. 20명. 부정맥은 아이사고가 아니고 아이4 어딨어? 47, 48, 49가 3개가 합쳐서 부정맥이죠. 기타 부정맥이 3개 중에 20% 정도 된대요.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이 부정맥이었죠. 20명이 20% 몇 명입니까? 4명. 아이사고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받는 진단인데 타사가 왜 자꾸 이거를 심장의 대표적으로 했냐면 저희가 여기 없었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꾸 요거 하나 붙여놓고 요 5년 된 거 팔고 아이사고 하나 붙여가지고 4명짜리 붙여놓고 심장인 것처럼 속인 거라니까. 아이사고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네, 아이사고 광고가 따로 있습니다. 약간은 안 받고 아이사고 광고. 근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 아이사고 안 넣었어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빨리 뛰냐 늦게 뛰냐 알려달라 해서 진단은 47이나 48내라고 하지 요즘엔 49도 안 내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있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선택이신데 어쨌든 이 심장에 대해서 아시고 다른 사람 보장 등록하실 때 거의 이게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요거 말씀하셔서 신경쓰고 그걸 날리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해서 요거를 보정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옛날에 좀 찍는 거 보고 다음에 올 때는 그 암 치료하고 실손하고 제가 좀 준비해서 지금 수술은 100m잖아요. 지금 이제 아예 탈락하는 근데 지금 이번 주 하고 있어요. 금방 가요. 이번이면 이번 주로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해주냐고. 아니요? 근데 이번 엊그저께 나왔다고 병원에서 한국에서 뭐 그게 떨어졌다고. 그거를 봐야 되고요. 아직 회사에 정확하게 자료 내려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백내장은 지금 어쨌든 혼탁법 때문에 지금 조건 대표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강 원장이 검사 출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험회사가 이전 금강원에서 백내장하고 갑상선 보조팔처럼 과한 수술을 잡아내라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지급을 안 하고 바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보험회사가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회사 대표들 불러서 적당히 하고 좀 지급할 하고 민원 좀 그만 받아라 라고 해서 백내장 다시 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위원장이 바뀌었죠. 검사님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적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백내장 관련은 정확하게 저희 쪽에 지침 내려온 건 아직 없어요. 지침 받으신 데가 있어요? 마이너지도 문자 왔어요. 그래? 그 저한테 한번 전달해 주실래요? 통과가 됐어요. 이게 통원으로 일본으로. 맞췄습니다. 끝나셨습니다. 그 문자도 저한테 한번 보험 청구했는데 그랬다는 거죠? 아니 그게 금감원에서 이거 될때 통과가 이번으로 아니고 통원으로 통원으로 하라고 아버지 뉴스에 들어가. 그냥 모함 수준을 하니까 또 1박 2일 청구하면 입원비도 안 주겠다? 이번으로 하고 통원으로 해준다. 그러면 안 주죠. 25만 원 선에서 20만 원 받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그러면 이게 실손이 세대를 받잖아요. 네. 그걸? 알려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 것도 지금 통원이 지금 실손 말씀인지 옛날 것도 옛날 거 지금 이체를 이제 그런 표제도 있잖아요. 네. 치료가 예전 실손에서는 11에서 되고 지금 실손에서는 1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과를 쓸수 있는 표적 치료. 표적 연구. 네. 그게. 예전에 실손에서 다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손은 구입돼서 디지털 주사기에 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간 250인가? 네네. 그거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합법을. 현재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실습으로 되는데 굳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표적의 실손에서는 표적 치료 보장 한도를 다 못 잡아내죠. 표적 한도, 실손 한도가 얼마예요? 보통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 이번에는 저희가 보는 지금은 네. 5천 네네. 비기를 시작해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자료가 있나?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렇고 여기 지금 바뀐 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돈 때문에. 그게 따로 안 들어갔다가 안 해준 거잖아. 지금 그 바뀐 얘기 실수에 아니야? 대해서는 이번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 시리즈는 항암 방사선 약물이랑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방사선 치료, 일반 약물 치료, 일반 암 수술했을 때 실손 청구 다 되잖아요. 근데 고액의 치료비일 때는 실손 먹고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암진단비 3,000주면 3,000 갖고 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암진단비는 이미 생활비의 기준으로 사실은 진단금 활용하는 게 생활비로 바뀌어 있고, 표적 같은 경우는 우리 1월달에 이군항암제에서 간이랑 치료한 게 몇 개가 빠졌죠. 1월달에 신부가주가에서 이군항암제에서 빠진 거. 예. 그 자리에 카티가 이번에 급여화로 들어갔거든요. 국가가 계속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신약이 지금은 급여화가 돼서 급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약을 치료하려면 1억이 든다. 근데 이게 영원히 1억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 반대로 지금은 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급여화 되기 때문에 약 치료가 500만 원이면 된다. 500만 원이면 되지만 이게 나중에도 계속 500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표적 시리즈는 제가 실제 질문 잘 이해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표적 시리즈는 민영하고 그러니까 부경보험에 대한